2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 청해 듣고 게스트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안식 살기면 행복하다고 말해주네. 이리저리 불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반갑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전해 들었는데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아까 노래는 왜 선곡하신 건가요? 원래는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올라오니까 지금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 아무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자유와 함께 있는 것. 아유, 하셨으니까 됐죠? 괜찮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 대통령 변호인단 너무 바쁘신데도 굳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읍소하고 부탁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이 재판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팔로우업이 안 된다. 그래서 1년의 재판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꼭 인지하셨으면 하는 쟁점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모셔봤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계엄 1주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메시지 내셨잖아요. 예, 그 재판정에 제가 바로 옆에 통상 가끔제 자주 앉기도 하고 하는데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메시지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주 좋습니다라고 답변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은 좀 어떠십니까? 대통령 좀 건강 상태나 이런 건 예, 건강 큰 문제 없으시고요. 또 항상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계속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대통령께서 지금 재판이 한 개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이 뵈고 다시 같이 재판 준비도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세요? 예, 지금 재판이 내란 사건 재판, 그다음에 체포방해 재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새롭게 일반 이적죄로 또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증죄,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또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한 6개 정도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변호인들도 실수가 없고 계속 재판 준비하고 또 법정에 나가고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지. 예. 그 다양한 재판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고 국민의 관심사가 몰려있는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판에서 증언과 증인과 증거들이 굉장히 엇갈리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좀 쟁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연못 속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실체는 뭘로 알 수 있죠? 범죄 행위가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실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재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몰이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란에 해당되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유일하게 이 반국가 세력이 내란몰이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 논의를 했다, 얘기를 나눴다, 그런 생각을 가져, 이것밖에 없어요. 예. 구체적인 쟁점대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뭐 국회 폭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의 증언을 통해서 특전사령부에게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들도 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두 번째로 성관위에 가서 성관위 사무원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성관위 사무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별다른 조치를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겠다, 또 체포하려 했다, 이런 또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첩사가 주도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또 증인이 홍장원이고요. 여러분들 홍장원 증언 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법정에 나와서 그 정치인 체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 부하들도 나와서 실체가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란 행위에서 손에 잡히는 게 뭐죠, 지금?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달에 비친 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속 재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재판이니까 내란 재판의 결과가 잘 나오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곽종근 사령관 진술이나 이게 전화번호 대조해보고, 아니, 전화 기록 대조해보고 이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곽정근 사령관의 지금까지의 증언은 뭐냐면, 대통령으로부터 31분에 00시 31분에 전화를 받고 그때 문을 부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하 부대에 이후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하 부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대통령님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통화한 통화 기록을 보니 곽정근 사령관은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부하들한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전화는 전혀 다른 전화였고,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정에서 좀 밝혀진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몇 분이 안 남았어요. 이제 경찰 관련된 분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수방사 관련된 또 증인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호인들이 꼼꼼히 따져서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밖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지를 해주십시오.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지만, 반대로 헌재의 재판과 형사재판은 차이점이 있어서 형사재판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헌재와 형사재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승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님에 대해서 12월 23일 날 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헌재 이 자리에서 헌재를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또 그 영장 심사에 안 좋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좀 자제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징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징계. 그 다음에 형사 절차는 처벌이죠. 형사처벌. 여러분들 우리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징계 받았는데 그 징계가 법원을 통해서 재판받아서 다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였다. 그렇지만 그 징계가 옳은지 그른지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의 어떤 전제사실, 기초사실로 판단한 내용들이 과연 진짜 그런 게 있었고 그것이 징계를 할 만한 적법한 사유였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다 할지라도 형사처벌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왜 그렇게 엉터리 증거들과 증언들 가지고 탄핵을 했나 했더니 그냥 약간 징계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할 때는 회사에서 그렇게 할 때는 사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기보다 그냥 회사 명예 실추됐다 이런 내용만으로도 징계가 들어가고 하니까요. 근데 형사재판은 진짜 이 사람이 잘못했냐 사실을 꼼꼼하게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너무 바쁘신 분을 모셔서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껏 하시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예. 일어나서 할까요? 네. 저는 대통령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님을 접견을 자주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가고 그다음에 재판정에서도 만나고 하지만 대통령님의 걱정과 바램과 그 다음에 희망은 오로지 청년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바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나오는 것은 대통령님의 말씀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이고 어떤 말씀이냐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도 청년, 두 번째도 청년, 세 번째도 청년이다. 대한민국은 청년이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곧 대통령님을 위한 길이고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 기대에 꼭 호응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생하시고는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송지현 변호사님께 대표적으로 큰 박수와 응원의 함성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자, 2부를 이미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중간에 작은 코너는 나중에 미루도록 하고요. 2부 마무리로 한 분의 게스트를 더 모시려고 합니다. 이분의 노래를 또 듣고 가야겠죠.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야구 응원가를 개사해서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승수 변호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LG 트윈스 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문보경 선수 응원가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LG 화이팅! 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계신 분, 이제 송진호 변호사님 초청해서 윤 대통령 변호 과정 그리고 재판 쟁점 이런 거를 좀 여쭤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만큼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저는 김영현 장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장관님이 맡고 계신 재판은 사실 좀 그 관심도가 좀 떨어져요, 비교적. 그래서 저희는 김영현 장관님 재판,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톱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송진호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쟁점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받아서 김영현 장관님이 제일 먼저 체포되고 구속됐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함께 싸우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옥중에서 끝없이 투쟁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신 덕분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같이 싸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대통령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해당 재판에서 이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관님 재판에서는 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 절차에 최대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같이 가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부의 계획상으로는 12월 말이 되면 대통령의 재판,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의 재판, 그 다음에 경찰 쪽 재판, 이렇게 전부 다 이 세 사건이 전부 다 하나의 사건으로 다 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다 같이 이제 재판을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1월 중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를 바꾼다고 하는 놈들을 족쳐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재판부 사법부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뭐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저한테 뭐 특별히 잘해준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빨갱이 놈들 눈에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그렇게 불리하고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있어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하네, 뭐 또 특검을 또 연장을 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똥줄이 타는 놈이 진짜 범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을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영현 장관님을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군 관계자분들의 재판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재판이 또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 되도 않는 노래를 자꾸 시켰지만 사실 그 노래를 하러 온 거 아니고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 검사나 특검이나 아니면 민주당에 협력하고 민주당의 뭐 추미애 이런 작자들이 뚫린 입으로 아무 소리나 하는 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고인이 되지 않았어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했다. 정당하죠. 대한민국 군인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없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 그 자체로 계엄 사무의 정당성을 강변하셨던 군인분들은 모두 다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느냐. 제복을 입은 대한민국 국군이 저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저 반국가 세력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면서 수십 시간 동안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인질협박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질협박범. 대한민국 국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모셔가지고 현찬을 펴내. 밤새도록 김밥 한 줄 먹이면서 조사하고 끊임없이 되도 않는 죄를 계속해서 실토하고 자백하라고 한 것이 바로 지금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과 그리고 특검을 수사한다는 이 지금 내란 수사를 한다고 하는 특검이 벌인 행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은 이렇게 모멸받고 굴욕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인형 힘내라! 여인형 힘내자! 문상호 힘내라! 문상호 힘내자! 이진우 힘내라! 이진우 힘내라! 대한민국 국군 힘내라! 대한민국 국군 힘내라!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동적이고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김영현 장관님하고 이제 자주 말씀도 나누시고 하실 텐데 좀 감동적인 순간이나 와 진짜 이 사람 멋있다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궁금해가지고요. 그건 저보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김영현 장관님 답장 받으시지 않았나요? 참고로 저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받으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에피소드도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검이 김용현 장관님 수용되어 있는 이 거실이라 그러죠. 구치소 거실을 압수수색하러 왔습니다. 아니, 구치소에 갇혀있는 사람을 또 압수수색하러 왔다는 거죠. 뭐를 찾으러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와서 보고 놀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김용현 장관이 힘내라고 보내주신 수많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뭔가 막 우리가 무슨 김용현 장관님이 내란을 모의하고 이런 누명을 씌우려고 어떤 메모가 막 적혀있는 것을 갖다가 압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에 대한 답장을 쓰기 위해서 김용현 장관님이 손수 초안을 다 쓰신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용맹한 장군 앞에서 뻘짓한 거죠.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실 겁니다. 김영현 장관님 여러분들과 끝까지 투쟁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진호 변호사님 그리고 저 같은 변호사가 오지만 다음에 이 집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와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방장관 김용현이 다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자, 다시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 나누시고. 네.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를 같이 다시 부르는 거였는데 제가 노래 실력이 변변치 않아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사실 많은 선배님들보다는 못 미치지만 수년간 지금 아스팔트에서 투쟁에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방향이 지금의 국민의힘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통치자의 결단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방향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에 이르러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 윤호게임 끝났어.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걸 받아들여라. 트럼프가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을까 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요. 단 하루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옳다고 강요받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계엄이 필요하다. 그 통치자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대통령이 혼자 팔하려면 안 그래도 돼.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작년 추운 날 이 자리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외쳐주십시오.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은 정당했다.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은 정당하다. 자,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이제 영상 보시고 저는 3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영상 잠시만 시청하고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Are you coming to the tree? They strung up a man, they say, who murdered 3. Strange things have happened here, and stranger would it be if we met at midnight in the hanging tree. 언어의 힘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금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말하기를 망설입니다. 검열은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공포는 우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对于韩国极右势力炮制涉华谎言、举行反华示威，这不仅损害中韩友好，也损害韩国的国家形象。 저희대학 집회 참가자 여러분, 남대문 경찰서 조비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덕 환기를 짓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오성홍기를 훼손한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그 정부를 만든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방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념은 총알로 뚫리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의 시대가 끝나면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